안녕하세요.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보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. 오늘은 그중 한 편을 가지고 청취자님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우리가 성공이라고 믿는 그 길이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를 오히려 실패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. 아, 그 성공을 향한 경주가 너무 빨라졌다는 말씀이시죠? 맞아요. 너무 이르거나 뭐랄까 과열되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혹시 없으셨나요? 있죠. 다들 느끼고 있을 거예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칼럼 과열 경쟁 속 시니어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. 이게 바로 그 위험한 경주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진단을 담고 있거든요. 네, 그 진단의 중심에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등장하죠. 바로 세계 최고 인재들이 모인다는 미국 워턴스쿨 이야기예요. 워턴스쿨이요? 네,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막 18살 된 신입생들이 입학하자마자 뭘 할까요? 뭐랄까요? 전공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? 학문의 즐거움이나 캠퍼스의 낭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곧바로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 전쟁에 뛰어든다는 거죠. 입학하자마자요. 그렇습니다. 이건 그냥 요즘 애들 참 빠르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의 어떤 민낯, 그리고 그 이면의 불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그저 똑똑한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빨리 구하려는 이야기. 뭐 그 정도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. 네, 칼럼을 보니까 이 18살 학생들이 꿈꾸는 연봉이 수백만 달러. 우리 돈으로 거의 뭐 30억 원에 가깝다고 해요. 어마어마한 액수죠. 정말 엄청난데 여기서 진짜 생각해 볼 지점은 이 목표를 위해서 자기 적성이나 흥미 같은 건 그냥 다 뒷전이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마치 시장이 자, 이게 가장 비싼 길이야 하고 정해주면 모두가 그 길로 막 달려가는 경주마처럼요. 이게 과연 개인에게 건강한 상황일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해요. 과연 건강한가? 네. 칼럼은 이 현상을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서글픈 단면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저는 이걸 정체성 탐색의 실종 문제라고 봐요. 정체성 탐색의 실종이요. 네. 원래 청소년기는 내가 누군지, 뭘 좋아하고, 뭘 잘하는지 이렇게 탐색하면서 자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. 그렇죠. 가장 중요한 시기죠.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은 그 과정을 그냥 통째로 건너뛰게 만드는 거예요.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을 알라고 가르치는 셈이니까요. 와, 그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. 결국 교육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비판인 셈이죠. 정체성 탐색의 실종이라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. 칼럼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잖아요. 아, 네, 그 비유요. 바로 설익은 과일이요. 맞아요. 설익은 과일. 천군이 햇볕을 받고 스스로 단맛과 향을 채울 시간을 못 가진 과일을 억지로 따서 시장에 내놓는 모습. 듣는 순간 이미지가 확 그려지더라고요. 그렇죠.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직 내면이 단단하게 여물기도 전에 인재라는 상품으로 너무 빨리 포장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. 그 비유가 정말 날카롭죠. 그리고 그 비유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설익은 과일은 결국 제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. 금방 시들거나 무르기 쉽고요. 그렇죠. 마찬가지로 충분한 고민 없이 속도에만 맞춰서 결정된 진로가 과연 한 사람의 긴 인생에 진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? 아, 그러네요. 칼럼은 여기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에요. 단기적으로는 높은 연봉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번아웃에 시달리거나 뒤늦게 이게 내 길이 맞나 하는 그런 공허함에 빠질 위험이 훨씬 크다는 통찰이 담겨 있죠. 그렇군요. 결국 너무 이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인데, 자, 그럼 이 좀 암울한 진단 속에서 칼럼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한번 보죠. 네.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의외의 곳에서 찾거든요. 맞아요. 바로 시니어 세대의 역할에서 찾죠. 네, 시니어 세대요? 사실 처음에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문제를 왜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하는가 하고요. 저도 살짝 그 생각은 했어요. 그런데 칼럼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돼요. 시니어 세대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속도전이 아닌 지구전의 가치를 체화한 세대라는 거예요. 아, 지구전이요? 네, 전쟁과 가난을 겪고 한 계단 한 계단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읽어온 경험이 있잖아요. 네, 있죠. 모두가 단거리 경주만 외칠 때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세대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어른 말씀 잘 들어라. 이런 식의 훈계가 아니군요. 전혀 아니죠.
그분들의 삶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부족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거군요. 전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어떤 부분이요? 시니어들이 손주나 자녀를 보면서 쟤는 벌써 저만큼 갔는데 너는 왜 아직 여기 있니? 라며 조급함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요. 맞습니다.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라고 말해주는 역할. 사실 너무나 익숙하고 오래된 말인데 지금 이 맥락에서 들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. 맞아요. 그 방향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. 여기서 시니어의 역할은 내비게이션처럼 이쪽으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. 그럼 어떤 역할일까요? 그보다는 운전이 서툰 아이 옆에서 너무 과속하지 마. 주변 풍경도 좀 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자고 말해주는 동승자에 가깝죠. 아, 동승자. 네. 모두가 엑셀만 밟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존재. 사회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일 거예요. 저는 컬럼에 나온 금융자산의 가치는 오르내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내면에 쌓인 인격과 지혜의 가치는 결코 하락하지 않는다는 문장에 한참 머물렀어요. 아, 그 구절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. 그렇죠. 당장의 연봉이나 자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건 말이에요. 그런데 이런 주장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들리지 않도록 칼럼은 객관적인 근거도 잊지 않고 제시해요. 아, 데이터도 있군요. 네, 실제로 여러 데이터를 봐도 한 분야에 일찍 뛰어든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더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결과가 많거든요. 오, 오히려요? 네, 오히려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넓은 시야를 갖춘 사람들이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높다는 거죠. 하긴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아. 더 넓게 봐. 라는 조언이 그냥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감성적인 호소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설득력까지 갖춘 셈이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칼럼은 이 문제를 미국 월스트리트의 특별한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아요. 네, 한국 사회로 바로 가져오죠.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. 라고 콕 집어서 말하죠.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청취자님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그쵸. 의대 광풍이나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되는 입시 경쟁을 보면 어쩌면 한국 사회가 설익은 과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일지도 모릅니다. 아, 그 말은 좀 뼈아프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칼럼의 마지막 메시지가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시니어 세대에게 무한 경쟁의 파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잖아요. 네, 뿌리 깊은 나무. 젊은 세대가 거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릴 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존재가 되어달라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압박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. 아, 압박이 아니라 안정감. 네, 더 빨리 더 높이가 아니라 괜찮다. 너의 뿌리를 내릴 시간을 가져 라고 말해주는 것. 결국 이 모든 논의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기본인 것 같아요. 기본이요? 네,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. 칼럼에서 말하는 기본에 충실한 실력과 올바른 윤리의식이에요. 아, 맞아요. 그게 있었죠. 화려한 기술이나 높은 연봉 이전에 한 명의 전문가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그 단단한 중심.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한 이야기인데 가장 빠르게 잊혀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죠. 그렇죠. 이 칼럼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어요. 네. 성공이 정말 이른 나이에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?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만의 길을 찾고 내면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그 여정 자체를 성공이라고 봐야 할까?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를 남겨준 셈이죠.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통해 과열 경쟁이라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봤습니다. 네. 세계 최고 수재들마저 설익은 과일이 되도록 내모는 조급한 성공주의를 비판하고 그 속에서 속도보다 방향의 지혜를 전해줄 시니어 세대의 역할을 조명했죠. 네. 성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시의적절한 이야기였어요.
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삶과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삶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, 또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가치를 물려줘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네요. 칼럼은 시니어 세대가 청년들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. 그렇죠. 하지만 여기서 대화를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급변하는 시대에 반대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공유하면서 이 낯선 세상을 함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? 아, 역으로요.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. 진정한 세대 간의 방향 찾기는 어쩌면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배우려는 양방향의 대화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청취자님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